2025년 2회 전기기사 실기 1번부터 같이 가봅니다. 어느 공장 기중기의 권상 하중이 50톤 12m 높이를 4분의 권상하려고 한다. 올린다는 얘기죠. 끌어올리는 것을 우리가 권상기라고 하죠. 이것에 필요한 권상 전동기의 출력을 계산해서 구하여라. 효율은 75%네요. 그래서 권상기의 우리가 출력 구하는 공식이 우리가 분당으로 속도 주어지게 되면 여기 6.12에타 계속 이 유형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12에타에 이건 개수죠, 개수. 그리고 W는 끌어올리는 무게, 톤으로 단위는 하게 되고요. 권상 하중. 그다음에 V는 끌어올리는 속도, 권상 속도, 분당 속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분당 속도일 때 여기가 6.12가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공식에 대입해 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6.12에 효율이 0.75를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 별도로 주어져 있지 않으면 1로 보시면 되고요. 권상하중 톤 단위로 해서 50, 그 다음에 분당 속도를 적어야 되니까 12m를 4분에 끌어올리니까요. 분당 속도는 12를 4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6.12에타에 KWV 권상 하중 권상 속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그림과 같은 지선을 가설하여 전주에 가해진 수평 장력 1000kg을 지지하고자 한다. 지금 여기 전주에 이쪽으로 1000kg의 힘이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것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4mm 철선을 지선으로 사용한다면 몇 가닥으로 해야 되는지 구해봐라. 자, 4mm 철선 한 가닥에 인장 하중은 440kg으로 하고 안전율은 3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천이 작용하게 되면 이 지선을 통해서 물론 이제 얘는 이쪽으로 힘을 받지만 우리가 힘을 이렇게 분해할 수 있죠. 즉 이쪽 방향으로 이제 이쪽 방향으로 힘이 분해되어서 이렇게 힘이 작용되니까 이 1000kg에 해당되는 요 방향을 이 방향의 힘 얘가 역시 1000kg 1000을 지탱해주면 즉 감당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요 이상을 내가 감당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가 30도면 여기 역시 엇각으로 30도 동일하게 되죠. 그래서 요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가 받는 힘을 T1이라고 하면 지선이 받는 힘을 T1이라고 하면 T1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 것이 바로 여기 1000이 돼야 된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T1분의 코사인 세타는 즉 코사인 30도는 T1분의 여기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T1분의 T 이 1000을 T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돼서 결국은 그때 그 T1은 여기 두 개 자리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30분의 T가 되고 코사인 30 그대로 대입해 주게 되면 얘가 됐죠. 코사인 30은 30도 특수삼각형 여기 생각하면 되죠.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코사인 30은 요거 2분의 루트 3이 되어서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지선의 인장 하중은 결국 3배 안전율을 3으로 하라는 얘기는 3배 더 안전하게 하라 그 얘기이기 때문에 요 받는 힘을 저 여기 지선이 받는 힘 자체가 이 힘을 딱 그대로만 지탱하지 않고 3배 이상 3배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얘기니까 바로 지선의 인장 하중에 곱하기 3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가닥 수는 한 가닥에 440kg이니까 지선이 감당해야 될 인장 하중을 44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게 계산하니까 7.87이 나옵니다. 그러면 올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8가닥으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답은 8가닥이 되는 거죠. 3번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100메가를 기준으로 2.34%일 때
153호선에서 본 삼상 단락 전류를 한번 구해봐라 그랬네요. 일단 단락 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정격 전류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단락 용량 공식은 루트 3의 단락 용량이니까 얘는 전격 전압 즉 공칭 전압에 단락 전류를 곱해준 것이 단락 용량, 또는 이 단락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뭐 전격 용량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삼상 단락 전류를 구하는 거니까요. 이 공식에 의해서 구해주면 되겠고요. 즉 이 공식에서 주어진 값은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는 지금 100메가를 기준으로 2.34 주어졌으니까 이 값은 주어진 겁니다. 이 값 대신에 2.34를 대입하면 되고요. 이제 우린 여기 전격 전류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상에서 이 전류 값은 어떻게 됩니까? i는 기본적으로 p를 루트 3 vi로 나눠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눠주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p는 그러면 바로 주어진 여기 기준 용량이라고 하는 100메가 볼트 암페어, 이게 바로 여기에 오는 값이 되는 거죠. 전력이 되는 거고, 그때 V는 154라고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I가 아니죠. P를 루트 3 V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얘가 P상 전력이니까 루트 3 V로만 해주면 되는 거죠. 코사인 안 붙어도 됩니다. 여기가 P상 전력이니까. 그래서 요거에 V는 154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I는 P를 루트 3 V로 나눈 거고, 여기는 그대로 100메가니까요 10의 6제곱 100 곱하기 10의 6제곱 V는 여기가 154kg니까요 여기가 루트 3 곱하기 이 안에 여기 이 안에 154가 들어가야죠. 즉 이 부분 다시 한번 써보면 루트 3 곱하기 154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래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킬로 단위로 최종적으로 킬로 암페어라고 했기 때문에 킬로 암페어 단위로 하기 위한 값이었고, 자 이걸 계산해 보게 되면 16.02 킬로 암페어가 답이 되겠네요. 4번 과도적인 과전압을 제한하고 서지 전류를 분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과도적인 과전압이다 그러면 이상 전압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제한하고 서지 전류를 빼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전압에 의한 전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서지 보호 장치입니다. 서지 보호 장치. 그래서 서지 보호 장치는 자, 이 정도는 한 번 더 이 문제를 통해서 기억해 주시는데요. 기능별 분류에는 전압 스위치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압 제한형, 그 다음에 복합형, 이 둘을 함께 쓰는 형태란 얘기죠. 전압 스위치형, 그 다음에 전압 제한형, 복합형, 이렇게 기능별 분류가 되겠고요. 또 구조별 분류에는 이렇게 포트가 하나 있는 1포트 SPD가 있고 또 두 개가 있는 2포트 SPD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1포트, 2포트 있다는 것. 그래서 문제는 서지 보호 장치가 답이 되겠죠. 5번 표와 같은 수용과 ABC에 공급하는 배전선로의 합성 최대 전력이 주어져 있고, 그때 부등률을 구하라고 그랬네요. 자, 부등률은 부등 뭔가 다름을 의미하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합성 최대 전력분의 여기는 각 수용과의 최대 전력의 합이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부등률은 합성 최대 수용 전력분의 각각의 최대 전력의 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부등률을 구하라고 했을 때 합성 최대 전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분모에는 이 값 대신에 이제 700이 오면 되겠죠. 700이 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 올 각각의 최대 전력의 합은 A 수용가의 최대 전력은 설비 용량이 최대 전력인 건 아니죠. 거기에 수용률을 곱한 값이 최대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비율로는 0.6, 0.7, 0.8 이런 값들을 곱한 값이 A 수용가의 최대 전력이 되는 거죠.
자, 설비 용량이 최대 전력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수용률을 곱했을 때 최대 전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들을 다 더한 것, 그 값을 분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이 값들을 여기가 0.78 있죠. 0.78.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1.4가 답이네요. 다음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법규 용어. 자,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 감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누구에게 신청해서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어야 된다. 공사 감리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됩니까? 기후에너지죠.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입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 그래서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에게 신청해서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아야 되고요. 감리업자는 소속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 그 배치 현황을 며칠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며칠 이내? 30일 이내죠. 30일 기억해 두십시오. 한 달 이내에 신고하면 되네요. 7번 430제곱밀리미터의 ACSR 반지름이 14.6mm이고 그림과 같이 배치되어서 완전 연과된 삼상의 154 송전선로가 있다. 단도체로 간주할 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여긴 지금 단도체로 돼 있는 것 지금 단면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각각 8.5, 8.5가 떨어져 있고 여기 11m가 떨어져 있을 때 일단 먼저 등가 성간거리 D를 구하라고 그랬네요. 자, 등가 성간거리는 우리 이런 전선에 거리가 주어졌을 때 그 거리들을 다 곱한 만큼의 제곱근을 해줬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AB 사이 거리가 있고요. BC 사이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는 CA의 거리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가 8.5, 8.5라면 여기는 그러면 둘이 더해서 17m가 되겠죠. 즉 여기는 세 종류의 이렇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세 개의 거리를 곱했다면 이거는 세 제곱근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작용 인덕턴스, 작용 정전 용량 공식 0.05에 0.4605 로그 R분의 T. 여기는 0.02413 로그 R분의 T 공식 꼭 기억을 해 두셔야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면 요 거리가 일단 17m였죠. 여기는 17m 이렇게 되기 때문에 등가 성간거리는 8.5, 8.5, 17m를 곱한 뒤에 세제곱근을 해줘야죠. 그래서 계산기로 두들면 10.71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작용 인덕턴스를 구하라고 그랬는데요. 작용 인덕턴스 이 공식에 의해서 여기 뒤에다가 이제 요 값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등가 성간거리. 그리고 여기는 단도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반지름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전선의 반지름 14.6mm니까 10.71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밀리미터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미터죠. 그래서 14.6에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답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작용 정전 용량을 구하라.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그랬네요. 작용 정전 용량 역시 0.02413분의 로그 R분의 D죠. 그러니까 똑같이 R 대신에 14.6의 밀리미터니까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 다음에 아까 D를 구했던 10.71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겠네요. 8번 한 실내 작업장에서의 크기는 가로가 12, 높이 8, 세로 18이다. 이 공간에서 광속 3600 루멘의 형광등을 사용해서 조도가 균일하게 200룩스를 확보하라고 할 때 필요한 등기구 개수, 조명률, 감광 보상률 주어졌네요. 이거 뭐 뻔은 뻔데스 공식이죠. 뻔데스 공식. 뻔은 ESD,
그거에 의해서 일단 등수는 F가 광속 있죠? U 조명률, E는 조도, S 면적, D가 감광보상률이죠. 감광보상률. 얘는 보수율이 주어지면 보수율분의 1을 써도 되죠. 여기에서는 감광보상률이 그대로 주어졌네요. 그러니까 이 식에 의해서 F 대신에 3600, 조명률 0.5, 그렇죠? 감광보상률 1.3이니까요. 조명률, 그 다음에 감광보상률, 면적은 12 곱하기 8이죠. 그리고 조도 200, 이 대신에 200을 집어넣어서 그대로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32등이다. 이렇게 32개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반드시 이건 올림을 해야죠. 9번 다음 논리회로를 보고 주어진 물음에 답하시오. 일단 이것을 보고 이런 시퀀스 회로도로 그려보고 그 다음에 각각의 논리식을 써보라고 그랬네요. 일단 논리식부터 먼저 한번 적어보죠. 일단 MC가 사실상 뭐 출력으로 볼 수 있네요. 출력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이 역시 RL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MC의 출력의 부정이 GL이 되니까 일단 MC하고 일단 RL은 일단 같고요. 그 다음에 MC의 하나의 부정을 해줘야 되겠죠. MC에서 나온 부정이 이것이 일단 GL이 되니까 일단 GL, RL은 논리식을 만들어낸 거고요. 이제 MC를 한번 만들어내면 즉 이 출력이 이제 MC로 보는 거죠. MC로 만들어내면 얘는 뭐에 지금 AND 게이트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MC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것과 어떤 거에 일단 곱으로 일단 구성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러고 봤더니 여기 푸시 버튼 2에 비접점 하나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푸시 버튼 2에 비접점 하나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에 5호가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갈 값은 무엇과 무엇에 이제 요 속에 들어갈 값이 이렇게 5호로 되는 거죠. 5호. 그 중에 하나가 이제 PB1이 되는 거고요. PB1. 또 한 가지는 여기가 나와서 그대로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여기가 MC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 값이 MC로 나가게 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적어보면 이제 MC는 그러면 PB1 MC의 5호에다가 그렇죠? 그다음 여기 AND 부정이니까 PB2 일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푸시 버튼 1에 MC의 5호 그리고 PB2의 부정에 요거 그리고 MC와 RL이 같고요. 또 MC의 부정이 GL이다. 이렇게 해서 2번을 먼저 작성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이대로 시퀀스도로 만드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RL이 MC니까요. 여기 MC 부분을 하나 그려주고 그거에 여기 A 접점을 하나 달아주게 되면 MC가 여자되면 그대로 동일하게 RL이 출력이 되니까 이렇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그려주게 되고 마찬가지 그린 램프는 GL은 MC의 부정이니까요. 동일하게 MC의 B접점을 여기에 그려놓고 부정이니까 그리고 GL을 이렇게 일단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MC가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고 보면 일단 요거에 병렬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푸시 버튼 1이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 MC의 병렬, 즉 MC의 자기 유지를 위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MC A 접점을 병렬로 하나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과 다시 푸시 버튼 2를 직렬로 해야죠. AND니까. 그래서 요것과 함께 푸시 버튼 2를 또 부정이니까 B접점을 이용해서 얘와 얘 직렬로 표현해서 주게 되면 그 결과가 MC가 된다.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10번 다음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자, 어떤 점검이란 전기 설비의 외관 점검, 작동 점검, 기능 점검을 실시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점검하는 것. 평상 점검일까요? 아닙니다. 얘는 일상 점검이라고 합니다. 일상 점검. 일상 점검이라고 하죠. 전기 안전 관리자는 전기 설비가 설치된 장소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뭐 조합에서 1에서 300kW 이하일 때 얘는 점검 횟수를 월 몇 번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고압 500에서 700, 고압 2000을 초과할 때는 월에 몇 번을 점검해야 되는지와 그 점검한 뒤에 다음 점검의 간격 있죠? 간격은 이제 7일 이상, 얘는 3일 이상을 두고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이렇게 저압이 1에서 300일 때, 300을 초과할 때 각각 1회와 2회를 하게 되고요. 얘는 20일 이상 점검을 한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면 월 한 번 점검하는데 만약에 3월, 여기가 4월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3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 하는데 3월 31일 날, 3월 31일 날 점검하고 4월 됐으니까 바로 4월 1일 날 점검한다. 이러면 한 달에 한 번 한 건 맞지만 이 둘 사이에 사실 하루 만에 점검을 한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얘기죠. 점검을 했으면 이 다음 간격을 두고 요 다음 날짜를 한 20일 이상 정도를 간격을 두고 한 달에 한 번 하라 그런 의미죠. 여기도 두 번 하되 10일 이상 간격을 두고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압인 경우도 이렇게 각 용량에 따라서 구간별로 월 몇 번 방문해야 될지, 즉 2000을 초과할 때는 월 6번 방문하네요. 그렇죠? 월 6번이고 3일 이상 이거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상 점검이고요. 그 다음에 1에서 300일 때에는 월 한 번이 돼 얘는 20일 이상 점검 간격을 둬야 되고, 그 다음 아까 여기 2000 초과할 때가 월 6회였죠. 월 6회 3일 이상 간격이고요. 표에서 보면 500에서 700일 때가 3회였네요. 7일 이상, 3회 7일 이상. 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그림과 같은 Y결선 회로와 등가인 델타 결선 회로에서의 저항값들을 계산해 봐라. 여기에서는 지금 2오hm, 여기 Y결선에서 2오hm, 2오hm, 그 다음에 6ohm이 주어졌네요. 2오hm, 2오hm, 6ohm이 주어졌을 때 이걸 지금 델타 결선으로 바꾼 등가적인 요 저항을 구해봐라. 자, 이거는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다뤄봤던 것들이죠.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Y를 델타로 바꿀 때에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 그려보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미지적으로 요거를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요것들을 계산하라는 얘기는 이제 여기에서 요것들을 계산하니까 먼저 여기 A, B에 있는 여기 저항 이 부분을 계산할 때에는 자, 요 맞은편에 있는 요 부분이 분모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 여기 주어진 요 세 개의 값들을 각각 순차적으로 RA, RB를 곱하고 얘와 얘를 곱하고 얘와 얘를 곱하고 얘와 얘를 곱했죠. 그러니까 RA, RB, RB, RC, RC, RA를 순차적으로 얘와 얘를 이렇게 곱한 값을 분자에 적어서 계산하면 됐죠. 그럼 나머지 것들도 동일한 패턴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뭐 이걸 식으로 외우는 것 좋지 않고 이렇게 얘를 그린 뒤에 얘를 구하라고 하면 요것이 모에 오고 분자는 얘네 둘이 곱한 것, 얘네 둘이 곱한 것, 얘네 둘이 곱한 것이 분자에 온다. 이러면 동일하게 나머지 세 개도 다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델타를 Y로 바꿀 때에는 이 델타가 주어질 테니까 이 속에다가 이렇게 Y결선 형태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고 그랬죠. 그리시면 그때 RA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요거니까 요걸 구하라 이제 그러면 얘는 이번에는 여기를 3개를 이렇게 더하고 있죠. 여기 3개를 더한 것이 분모에 오게 됩니다. 이 3개를 더한 것 분모에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이제 요걸 구하기 위해서 이 양옆에 있는 요 둘을 곱해서 분자에 오게 되는 거죠. 이런
그 이미지화된 패턴을 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나머지 것들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 y 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바꾸니까 이 패턴을 기억해야죠. 그래서 얘를 구하려면 얘가 분모에 오고 그다음에 둘이 곱한 것들을 세 개를 분자에 적는다. 그걸 가지고 써야 되겠죠. 자, 여기가 2고 그다음에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었기 때문에 얘를 이런 형태로 바꿔라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여기 하나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먼저 자, 얘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 분모 6이 와야죠. 6분의 2와 여기가 2였기 때문에 2는 4. 그 다음에 2, 6은 12. 그 다음에 6이 12.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게 되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6분의 4 더하기 12 더하기 12 이런 형태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마찬가지죠. 나머지 두 개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자 해볼까요? 여기를 구하라 그러면 역시 이 맞은편에 있는 여기 아까 2였죠? 2를 분모에 적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얘네 둘이 곱하고 곱한 것을 분자에 적어주니까 동일하네요. 이 분자에 오는 값들은 다 세 개가 동일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있는 값은 이 마주보고 있는 여기가 2이기 때문에 거기를 분모로 적고 순차적으로 곱한 값들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따른 고장 보호는 일반적으로 기본 절연 고장에 의한 간접 접촉을 방지하는 것이다. 자, 고장 보호 기준 두 가지를 쓰시오 그랬네요. 자, 고장 났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호를 하게 되는지 생각해 보면 고장 보호는 기본 절연 고장에 의한 간접 접촉을 방지하는 것으로서 노출 도전부에 인축이 접촉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 하나 적합해야 되는데 즉 인축의 몸을 통해서 고장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흘렀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값, 고장 전류를 위험한 값 이하로 제한시키는 것 또는 흘렀다고 하더라도 고장 전류의 지속 시간을 위험하지 않은 시간으로 제한시키는 것. 즉 위험하지 않은 값, 위험하지 않은 시간까지로 제한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예 흐르지 않게 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값 이하로 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시간까지로 제한하거나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적어주시면 되죠. 자, 다시 한번 이 고장 보호의 기준에는 고장 전류가 인축의 몸을 통해서 흐르지 않게 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값으로 제한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시간까지로 제한한다. 이걸 기억해야 되겠죠. 13번 콜라우시 브릿지에 의해서 접지 저항을 측정한 경우 접지판 상호 간의 저항이 그린 것 같다면 G3의 저항값은 얼마냐? 즉, 요 둘 사이에 20, 요 둘 사이에 10, 여기 둘 사이의 저항이 30이라고 할 때 얘의 저항이 얼마냐? 이거 우리 자주 나오는 문제죠. 쉽게 하는 방법은 얘와 관련 있는 저항, 요거죠. 요 저항값들은 더하고 관련 없는 저항, 얘죠. 요것은 뺀 뒤에 2분의 1을 해준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얘를 구하라 그러면 관련 있는 저항은 더하고 얘하고 관련 없는 저항은 뺀 뒤에 2분의 1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20과 30은 더하고 10은 빼고 그것을 2분의 1 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쉽게 구할 수 있죠. 25ohm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그림 기호는 일반 옥내 배선의 전등, 전력, 통신, 신호, 재해 방지, 필요 설비 등의 배선 기기 및 부착 위치, 부착 방법을 표시하는 도면에 사용되는 그림 기호다. 그림 기호의 명칭을 쓰시오 그랬네요. 여기는 지금 뭐 벤츠 표시 있는데 G로 표현되어 있고요. 여기는 F 표현되어 있고 B죠. 자, G는
그라운드를 뜻하는 누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전 경보기. 그래서 F는 파이어, 화재죠, 화재. 그래서 누전 화재 경보기. B는 배선 차단기를 의미합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그라운드를 뜻하는 누전 경보기, 화재까지 의미하는 누전 화재 경보기, 배선 차단기. 그래서 이건 뭐 전력량계, 백열 전등, 텀블러 스위치, 3로 스위치, 텀블러 스위치죠. 그다음에 분전반, 그다음에 15A용 콘센트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고요. 15번 그림은 유도 전동기의 정역 운전의 미완성 회로도 있다.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주 회로 및 보조 회로의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고 그리고 단 전자접촉기의 보조 접점에는 전자접촉기 기호도 함께 표시하도록 해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금 주어진 지금 미완성 시퀀스도를 지금 그려봐라 그 얘기네요. 그래서 F는 정회전용, 역회전용 전자접촉기. 이건 정회전용, 역회전용 전자접촉기 접점이라는 얘기죠. 자, 정회전을 하다가 역회전을 하려면 전동기를 멈춘 뒤에 역회전 시키고 또 역회전 하다가 정회전을 하려면 역시 멈춘 뒤에 정회전 시키고 자, 정회전 할 때 정회전용 램프 W가 점등이 되고요. 여기 정회전용 램프라고 했네요. 여기가 정회전용 램프. 그 다음에 역회전 시에는 역회전용 램프 Y, 얘가 역회전용 램프 Y. 정지 시에는 정지용 램프, 여기 정지용 램프 G. 과부하 시에는 전동기가 정지되고 정회전용 램프와 역회전용 램프는 역시 꺼지고 소등되고 정지 시의 램프만 점등이 된다. 당연하겠죠. 자, 스위치는 누름 버튼 스위치 온용 2개, 전자접촉기 보조 접점 A는 F가 1개, R에 해당되는 A는 1개, 그 다음에 B접점 FB가 2개, RB도 2개를 사용해서 이 정회전과 역회전 과정을 지금 그려봐라 그 얘기죠. 자, 이게 결론인데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이 결론을 먼저 같이 애니메이션을 한번 살펴보고 그 과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 연결하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자,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보면 먼저 자, 전원 공급을 해주면 일단 여기까지는 전원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자 A 접점이 있으니까 전원 공급이 안 되겠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B 접점을 이루어져 있어서 정지 시에 여기 G의 램프가 켜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B 접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푸시 버튼 1을 눌러주게 되면 얘 여자 되죠? 여자 되고 F가 여자 되니까 F에 있는 요 F의 MC죠? 전자접촉기가 달라붙어서 이건 정회전으로 전동기가 돌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역회전에 해당되는 MC는 아직 동작하지 않는 거죠.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 자, 손을 떼도 역시 이 자기유지점이죠. 여기가 F에 의한 자기유지에 의해서 계속 동작이 되고 여기 화이트 램프도 계속 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회전을 하고 있게 되면 이 F에 역시 B 접점을 여기에 심어두게 되면 얘가 떨어지면서 정지해 있을 때의 램프는 꺼져버리게 되는 거고 얘만 불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F에 여기 B 접점을 여기에 두게 되면 이제 여기를 아무리 눌러도 동작하지 않게 되는 거죠. R이 동작하지 않게 된다. 즉 인터록의 개념이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역회전 할 때의 MC의 B 접점을 여기에 심어두게 되면 역시 정회전과 역회전의 상호 인터록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정지를 눌러주게 되면 이제 전원 공급이 일체 중단되면서 원래 접점으로 다 복귀가 됐죠. 그래서 얘도 복귀되면서 정지 램프에 불이 들어오게 되죠. 자, 이번에는 이쪽 역회전을 위해서 얘를 눌러주게 되면 전원 공급이 이루어져서 지금 이쪽으로 전원 공급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회전은 기본적으로 이 정회전에 비해서 두 가닥이 위치가 바뀌면 되니까 여기 가운데를 보면 얘는 그대로 L2가 L2로 갔고요. 나머지 여기 L1에 해당되는 것이 L3로 갔고 L3에 해당되는 것이 L1으로 가면서 이렇게 꼭 그려주셔야 여기는 역회전에 해당되는 MC의 접점을 그려주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역회전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R에 역시 B접점을 이쪽에 숨겨뒀기 때문에 넣어뒀기 때문에 얘가 여자 되면 얘가 떨어지면서 역시 인터록의 개념이죠. 여기 아무리 푸시 버튼 1을 눌러봐야 FMC가 여자 되지 않죠. 그래서 손을 떼도 자기 유지에 의해서 여기 아래 자기 유지에 의해서 계속 동작하게 되고 또 아래 여기 B접점이 여기 숨겨져 들어 있어서 여기 떨어지면서 정지해 있을 때 램프도 역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지해 두게 되면 이제 원상복귀가 역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시면 됩니다. 자, 동작 과정에도 만약에 얘가 문제가 생겼다. 열동계전기가 동작을 해서 이제 이쪽에 얘가 툭 떨어지게 되면 이쪽에 모든 전원 공급이 멈추게 되고요. 다시 얘는 달라붙게 되면서 램프에 정지 램프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 즉 여기에는 열동계전기의 수동복귀 B접점을 그려주셔야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시면서 생각해 주시면 되죠. 이 애니메이션 반복해 보시면서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16번 1시간에 18세제곱미터로 솟아나오는 지하수를 5m 높이에 배수하고자 한다. 이때 5kW 전동기를 사용한다면 매 시간당 몇 분씩 운전하면 되는지 계산하시오. 단 펌프의 효율은 75%로 하고 여유 개수는 1.1로 한다. 자, 이 문제는 1시간에 18세제곱미터 물이 나오는 거죠. 그것을 5m 높이로 물을 빼내는데 5kW 전동기를 사용해서 늘 돌릴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5kW가 물을 빼내는 속도가 있을 텐데요.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당 또는 분당. 그럴 때 요거보다 얘가 많아 버리면 어차피 1시간당 18세제곱미터만 물이 차는데 얘가 많아 버리면 나머지 시간은 놀아도 된다는 얘기니까 안 돌려도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당 요 정도의 물을 빼내기 위해서는 늘 돌릴 것이 아니라 몇 분씩 운전하면 되는지를 계산해 봐라. 그런 문제죠.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효율도 주어져 있고 여유 개수도 주어져 있네요. 우리가 펌프 전동기의 출력, 그러면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당 양수량으로 주어질 때는 6.12 에타, 그 다음에 초당 양수량으로 주어질 때는 여기가 이제 9.8로 분자가 바뀌는 것밖에 없죠. 같은 식입니다. 이것은 분당으로 했기 때문에 이 식을 60으로 나눠주니까 지금 이 식이 된 거고요. 같은 식이라고 봐야죠. 자, 이 공식 우리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K는 개수고요. 그 다음에 Q는 양수량이죠. 분당 몇 제곱미터를 끌어올리는지. 그 다음에 H는 양정, 높이가 되는 거죠. 낙차, 높이.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단 지금 초당 속도인 요걸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당 속도인 Q가 주어질 때 그때의 식은 9.8 kqh, 여기가 에타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일단 Q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요 식을 이용해서 얘가 분자로 가고요. Q를 제외한 나머지 식이 이제 분모로 가니까 얘가 초당 속도가 되는 거죠. 초당 물의 양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전체 이제 18이라고 하는 양을 몇 분 동안 운전하면 되냐고 그랬기 때문에 초당 얘가 물을 빼내는 양에다가 60을 곱한 것이 얘가 그러면 분당 빼내는 물의 양이 되겠죠. 분당 끌어올리는 물의 양이 될 테니까 전체
18세제곱미터의 물의 양을 그러면 분당 1분에 끌어올리는 물의 양으로 나눠주게 되면 바로 몇 분 동안 운전해야 되는지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자,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지금 이 문제에서 총 1시간에 18세제곱미터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얘는 초당 끌어올리는 양에다가 60을 곱했다는 건 그럼 분당 끌어올리는 양이 되고요. 즉 18을 분당 끌어올리는 양으로 계산해 주게 되면 몇 분 동안 운전해야 되는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대로 Q 대신에 요걸 대입해서 자 K 값은 여유계수 1.1이죠. 그리고 높이 5m, H에다 5를 대입하고요. 얘는 5kW니까 여기다가 이제 5를 대입해 주면 됩니다. 킬로와트 단위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5만 대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효율 0.75 대입해서 계산기로 두드려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4.31분이 답이 되겠네요. 17번 선로의 길이가 5km인 삼상 3선식 배전선로 말단에 1000kW 역률이 80%인 평형 삼상 부하가 있다. 전력용 콘덴서로 역률이 95%로 개선되었다면 이 선로의 다음은 역률 개선 전에 얼마가 되는지 몇 퍼센트가 되는지 계산하시오. 자, 부하의 전압 6000, 선로의 임피던스는 한 선당 주어졌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역률 80에서 95로 개선시켰을 때 전압 강화가 어떻게 좋아지는지, 즉 몇 퍼센트가 더 되는지, 그 다음에 전력 손실은 어떻게 되는지를 구해봐라 그 얘기죠. 자, 전압 강화 공식 V분의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기억나시죠? 요거에 의해서 자, 개선 전에 일단 전압 강화를 한번 구해보면요. 그대로 개선 전에는 지금 V가 여기가 6000V니까요. 6kg. 그리고 이때 P도 1000kg니까 kg 단위 둘이 없애서 그냥 6분의 1000으로 쓸 수 있겠죠? 여기 6kg하고 얘가 1000kg니까. 그리고 저항값은 여기를 보시면 한 선당 저항이 킬로미터당 한 선당 임피던스가 킬로미터당이니까요. 여기가 저항이 1km당 0.3이니까 5km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야 전체 저항이 나오니까 0.3 곱하기 5를 하니까 그래서 1.5가 되는 거죠. 1.5. 그리고 리액턴스 역시 0.4에다가 5를 곱해서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가 개선 전이 80%니까 0.8분의 0.6이죠. 0.6은 어떻게 나온 거죠? 루트 1-0.8의 제곱을 써도 돼요.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50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선 후에 역시 동일한 값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바뀌게 되겠죠. 여기가 6과 1000은 동일하고 저항값도 동일하고 이제 개선한 뒤에는 역률이 0.95라고 했기 때문에 사인은 1-0.95의 제곱이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395.56V가 되네요. 그러니까 전압 역률이 80%일 때의 전압 강화가 500V였다면 역률을 개선시키고 나면 이렇게 전압 강화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개선 전에 비해서 개선 전에 몇 퍼센트냐를 물었기 때문에 얘를 얘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즉 359.56을 500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니까 답은 71.89%가 된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죠. 다음은 2번. 이제 전력 손실 공식에 의해서 전력 손실은 자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제곱 R이죠. 원래 전력 손실은 뭡니까? 전력 손실은 이렇게 삼상의 선로가 있을 때 여기에 있는 저항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력이었죠. 그래서 저항에 의해서의 전력이 I제곱 R인데 그것이 3개가 총 있기 때문에 3I제곱 R이 전력 손실입니다. 거기에
삼상에서의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기 때문에 이걸 I에 관해서 푼 거죠. I에 관해서 풀어주게 되면 루트 3V 코사인 세타분의 얘가 P가 되는 값을 요 식을 여기 R 대신에 R이 아니라 I죠. I 대신에 대입해서 계산하면 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도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자, 이 공식에 의하면 역시 지금 역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역률에 따른 손실의 관계가 이건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손실이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요걸 이용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새로운 전력 손실을 PL 프라임이라고 하고 기존의 전력 손실을 PL이라고 한다면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개선 전이 분자에 오는 거고요. 개선 후가 분모에 옵니다. 원칙적으로 비례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첫 번째, 즉 먼저 있던 값이 어떤 값이 여기에 분모에 오는 거죠. 그리고 나중 값이 이렇게 분자에 오게 됩니다. 하지만 반비례한다 그럴 때는 순서가 바뀌죠. 나중 값이 분모에 오고 처음 값이 분자에 오는 관계로 바뀌어서 즉 제곱에 얘가 반비례하니까 그거에 또 제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래 손실에 비해서 새로운 손실을 이런 관계로부터 얻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0.7091이니까 얘는 퍼센트로는 70.91%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죠. 18번 지락사고 시 계전기가 동작하기 위해서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방법 세 가지를 서술하시오 그랬네요. 자, 일단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방법은 첫 번째 영상 변륙 있죠? ZCT를 이용해서 ZCT 이렇게 도너츠같이 생겼다고 그랬죠? 그 속에 이렇게 L1, L2, L3를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를 통과시켜서 자, 이때 세상의 전류 합이 0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성립하지 않을 때, 즉 0이 아닌 영상 전류를 검출해서 이 영상 전류를 찾는 방법이 있죠. 즉 ZCT를 이용한 검출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Y결선의 잔류 회로에 의한 검출입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세 개가 이렇게 있을 때 세 개를 다 이렇게 CT를 다는 거죠. CT를 이렇게 달아서 여기서 나온 그 2차 전류를 Y결선을 하게 됩니다. Y결선을 이렇게 해서 Y결선을 여기에는 이제 여기로 가겠죠. 여기 Y결선을 함으로써 여기에서 이제 중성점에서 역시 잔류 전류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보호계 전기에서 많이 쓰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차 권선부의 CT를 이용한 방법은 우리가 변압기가 이렇게 있을 때 변압기 한 상을 일반적으로는 뭐 여기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3차 권선을 하나 더 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3차 권선을 통해서 세 개의 것을 이렇게 델타 결선을 해서 만들어 놓은 뒤에 그걸 가지고 델타 내부에서 우리 영상 전류가 순환하게 되죠. 제3구조파. 그것을 검출하는 방식을 3차 권선부의 CT를 검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 중성점 접지 회로에서의 전류 검출. 우리가 Y결선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중성점에서 이렇게 접질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락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 중성점 쪽에서 이제 지락 전류가 흐를 테니까 그 부분에서 지락 전류를 검출하는 방식이죠. 변압기 중성점 접지 회로에서 전류를 검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여기 제목 정도를 적어 주시면 되는데요. 즉 ZCT에 의한 검출, Y결선 잔류 회로에 의한 검출, 3차 권선부 CT를 이용한 검출, 그 다음에 변압기 중성점 접지 회로에서의 전류 검출 중에서 세 가지를 적어 주시면 되는 거죠. 19번 전격 용량이 100kVA인 변압기에서
지상역률 60% 부하에 100kVA를 공급하고 있다. 역률을 90%로 개선해서 변압기 전 용량까지 부하에 공급하고자 할 때 답해봐라. 자, 소요되는 콘덴서 용량하고 개선에 따른 유효 전력의 증가분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이 문제는 잘 보셔야 되는데 그냥 공식을 막 쓰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림을 잘 그려봐야 됩니다. 지금 피상전력이 100짜리인 변압기가 있었는데요. 현재 60%의 역률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랬죠. 즉 코사인 세타 1이 일단 0.6인 겁니다. 그 상황에서 100%다 부하에 100 전체를 다 공급하고 있었는데 90으로 개선해 가지고 또 전체를 다 부하에 공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피상 전력이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에 역률을 개선해서 콘덴서 용량 요만큼 무효 전력을 줄이면 이제 뭐 요런 형태로 삼각형이 만들어져서 그때의 이 콘덴서 용량, 즉 역률이 개선된 요 상황에서 개선시킬 이 콘덴서 용량 구하라 그러면 콘덴서 용량은 공식 P에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그때는 요 삼각형에서 이 직각삼각형이 요 부분이 변치 않을 때 써먹는 거고요. 이 문제에서는 지금 뭐냐면 처음에 여기가 100짜리에 변압기가 있었는데 코사인 세타 1이 0.6이었다는 거고, 그런데 그 전체 용량을 다 공급하면서 역률만 개선시켰기 때문에 이제 전체 피상전력 100이 그대로 여기가 유지가 되면서 역률을 이렇게 개선시킨 이 그림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요 그림이 아니고 여기는 피상전력 자체에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 만약에 100이었다면 얘는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이 100을 그대로 다 전체를 공급한다는 얘기는 피상전력이 변하지 않으면서 삼각형이 이렇게 각이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소요되는 콘덴서 용량은 이때의 이 무효 전력 이 값을 구하고 이 상황에서 여기 무효 전력 이 상황을 구해서 여기를 만약에 Q1이라고 하고 여기를 Q2라고 한다면 바로 Q1에서 Q2를 뺀 값이 바로 이 상황에서의 콘덴서 용량이기 때문에 이 공식을 쓰는 것이 여기에서는 맞지 않다. 이걸 아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역률 개선에 따른 유효 전력의 증가분을 구하라는 얘기도 바로 요겁니다. 개선 전에 요 삼각형에서 유효 전력은 요거였는데 개선시키게 되면 요 삼각형이 되면서 이 유효 전력에 따른 요 부분만큼 요 길이만큼이 추가적으로 유효 전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를 구하라는 소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선 전의 유효 전력 이 부분을 P1이라고 하고요. 개선 후의 유효 전력을 여기를 P2라고 한다면 이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여기 2번에서의 이 부분은 바로 얘는 P2에서 P1을 빼야 되는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구해 보게 되면 즉 이렇게 즉 피상 전력이 동일하게 PA가 동일한 상황에서 그때 역률을 여기 세타 1에서 여기 세타 2로 개선시킨 이 상황인 거죠. 그럴 때 여기 무효 전력 개선 뒤에 무효 전력, 그래서 이 콘덴서 용량은 이 그림상에서의 Q1-Q2가 되는 거고요. 개선시킬 유효 전력 개선시킨 후에 유효 전력의 증가분은 바로 요 부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식에서는 여기 P1-P2 뭐 이래야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한번 해보면 먼저 처음 60%일 때의 그때의 무효 전력 여기 Q1을 한번 구해본다면 여기 피상 전력의 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죠. 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니까 PA의 사인 세타 1을 계산해서 즉 여기가 100이었죠. 그리고 코사인이 60이었다면 0.6이었다면 사인이 0.8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이 8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0으로 개선시킨 상황에서의 그때의 무효 전력을 Q2라고 하면 역시 이거는 피상 전력은 변화가 없었죠. 그래서
피상 전력에 사인 세타 2를 곱하는 거니까 100에다가 개선 뒤에가 90%였기 때문에 사인은 루트 1-0.9의 제곱 이걸 계산해야죠. 계산해 보니까 43.59가 나오고 이 둘의 차이가 바로 요거에서 요걸 뺀 차이만큼이 콘덴서 용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를 계산해 주면 1번의 답이 되는 거죠. 자, 2번도 마찬가지죠. 여기 요 부분에 해당되는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60%일 때의 유효 전력 60%일 때 유효 전력 여기에서는 바꾸죠. 여기를 자, P1 여기를 P2라고 한다면 60%일 때의 유효 전력은 여기 피상 전력에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100에 0.6을 곱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개선 뒤에 유효 전력을 P2라고 하면 그때 역시 PA에 코사인 세타 2를 곱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 2는 0.9죠. 그래서 90이 되면서 그 차이만큼이 요거기 때문에 이제 90-60이 30. 그래서 30kW가 답이 되는 거죠.